안녕하세요. 평생 건강하게 살자 한의사 서일석입니다.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라는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희귀질환이죠.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말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거고요. 강직성 하반신마비, 하반신이 강직이 돼서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전이 된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유전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가족 중에 일부 유전이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환자였고요. 저와 제 큰아들이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환자이기도 합니다.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저와 제 가족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제 가족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8살 때입니다. 8살이면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8살.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잖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8살.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 약간 이제 외곽 변두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야산을 넘어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8살이 돼서 어머니랑 같이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고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걸으시는데 3일 동안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는 어머니한테 너무 큰 불효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머니랑 같이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나 혼자 학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학교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일째부터는 저 혼자 학교를 다닙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8살짜리가 되게 조그만했고요. 되게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야산을 넘어서 학교 다녔다는 게 사실은 제가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성적이 중상위권이었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거의 올백을 맞아요.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부릅니다. 야, 너 어머니 좀 한번 학교 오시라고 그래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한번 학교 오시라고.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학교로 오십니다. 저는 수업 중이었어요. 아마 10시, 11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교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문을 들어서서 학교 운동장을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교실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잘 못 걸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갈 때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가셨고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폴대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걸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어머니의 걷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한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한의사가 되고 1997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이제 제가 좀 아픕니다. 천식이라는 병을 앓게 돼요. 천식이라는 병은 이제 가래도 끓고 숨도 차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거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경험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이 목을 누가 이렇게 꼭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숨을 쉬어도 숨이 이렇게 목을 통과해서 폐까지 깊숙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않고 목에 딱 걸려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이 고통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이게 안 느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천식에 좋은 처방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돼 있는 비방이라고 되어 있는 한약을 먹어도 결코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팔체질의학을 만나게 됐습니다. 팔체질의학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체질을 4개로 구분하죠.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하지만 팔체질은 좀 다릅니다. 팔체질은 이제 수목금토, 수목금토의 음양 2가지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음수양, 목음목양, 금음금양, 토음토양 이렇게 해서 8개 체질로 구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가 팔체질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목양체질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목양체질의 해로운 음식이 생선류와 해물류고 잎채소가 해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생선 해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싱싱한 잎채소 또 배추는 또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기 싫었고 또 그렇게 먹으면 제가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너무너무 안 쉬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음식들을 가리게 됩니다. 한번 가려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음식을 가리면 이렇게 목을 누르고 있던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그걸 먹게 되면 목을 바로 조르는 것 같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야, 음식이 어마어마한 병을 일으키는구나. 또 음식이 어마어마한 병을 치료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제가 느꼈으니까 사실은 굉장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 배추김치를 먹고 상추를 먹고 또는 갈치, 동태, 고등어 이런 것들이 천식이 온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남들이 저를 우습게 봅니다. 야, 무슨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천식이 와. 그런데 제 몸이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걸 어떻게 알아고요. 저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고요. 음식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 천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이제 저에 관련된 유튜브 천식을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2000년 이야기고요. 2003년경에 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아프게 되는데요. 이 복부 쪽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소화는 되는데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제가 만져보니까 복직근이 아프신 거거든요. 이 복직근이 워낙 단단하게 굳어서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굳었냐면 우리 항아리 엎어놓은 것처럼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복직근이 볼록 올라올 정도로 단단하게 볼록 올라올 정도로 그리고 그 단단한 걸 풀어보려고 제가 이제 침이라든가 도침이라고 해서 이제 도침이라고 하는 건 칼침이거든요. 칼 도자를 써서 칼처럼 생긴 끝이 칼처럼 생긴 침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 근육 뭉친 걸 풀어보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근육 뭉친 데 침으로 이렇게 그 근육을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도침을 이용해서도 그 근육을 풀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단하냐면 어지간한 침이나 주사기들은 그 단단한 거에 부딪혀서 휘어지는 겁니다. 정말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님이 마약성 진통제를 드셨고 그래도 결국은 이제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서 복직근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육을 잘라내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통증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고요. 어머니 수술을 하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 복직근이 절제되셨고 그런데 한 2, 3년 정도 지나니까 반대쪽 복직근이 또 단단하게 뭉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혹처럼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수술을 할 것이냐 여기에 갈림길에서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것도 음식에서 생기는 병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뭔가 어머니 복직근을 뭉치게 하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매일 드시는 음식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팔체질로 토양체질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팔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드셨거든요. 다만 이제 전동카로 외출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매일 계란 2개, 감자 하나를 간식으로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란 2개는 이제 토양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되어 있고요. 감자는 물론 이제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계란 2개, 감자 하나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란 2개, 감자 하나를 한 달, 2달 정도 끊고 나니까 그렇게 배가 아픈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부풀어 올라왔던,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던 그 부분이 서서히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계란 2개, 감자 하나를 먹었는데 복부 쪽의 근육이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그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 그 증상이 없어질 수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경험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복직근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복부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밥 먹고 달리기를 바로 하면 배가 땡기고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복직근이 아픈 거거든요. 배 근육이 아픈 거죠. 그런 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부 쪽에 그 근육통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계란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계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음식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근육이 긴장이 되고 단단하게 뭉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근육통에도 음식이 많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010년도가 됩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삐쩍 말랐는데 걷는 모습이, 뛰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살짝 다른 겁니다.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완전히 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본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힘들게 걷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근전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1차로 받았고요. 저희 큰아들이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셔서 유전자 검사는 언젠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충남대학교 병원을 갔었고 교수님한테 이제 서울대병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저희 큰아들과 저는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와 제 큰아들은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고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제가 천식에 걸렸을 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복직근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했을 때도 그렇고 음식 조절을 잘하면 이 병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도 있었지만 사실 두려움도 있죠. 진단을 받았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부터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가 진행이 돼서
40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못 걸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55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새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제 올해 얘기를 할게요. 최신 얘기입니다. 최신 버전입니다. 2023년 2월경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인데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병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뇨 전 단계야? 하지만 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6월경에 저희 한의원에서 다시 한번 혈당 검사를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당뇨 전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했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 몸이 당뇨가 온다면 또 여러 가지 노인성 변화들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목양 체질에 맞는 음식은 육식이기도 하지만 밀가루 음식도 좋은 음식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식은 굉장히 좋아져서 올 초에 마라톤 10km 대회도 나갔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마라톤 하프코스도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관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당뇨 전 단계가 왔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당뇨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탄수화물, 당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즐겨 먹었던 밀가루 음식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탄수화물을 적극적으로 끊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목양체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고기밖에 없어요. 고기하고 뿌리채소. 근데 뿌리채소를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사실 육식 위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6월 중순경부터 거의 밥을 먹지 않고 거의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 위주로 먹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전과 달라졌던 거예요. 제가 팔체질학을 하면서도 저는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기 먹으면서도 꼭 식사는 했거든요. 그런데 6월 중순부터는 고기만 먹고 아예 탄수화물 섭취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달 정도, 아니죠. 2달도 아니다. 1달을 먹고 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1달, 2달 지나면서 몸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하반신, 허리 밑으로는 허벅지 종아리 쪽에 미세한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항상 가지고 있던 이 근육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뭐 서서 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생활을 하니까 근육통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근육통이라고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라는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근육통이 있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있는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같이 골프 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제 다리 쪽에 가만히 있으면 조금 근육통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친구들이 갸우뚱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에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희들은 그런 희귀질환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근육통이 있어?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도 되게 신기한 듯이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없다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6월 중순부터 한 2달 정도 탄수화물을 끊고 육식 위주로 식사를 했더니 그 근육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정말 없어야 되는 근육통이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걷고 뛰고 하는데 지장은 없었지만은
나도 언젠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갖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달 동안에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몸이 굉장히 편해진 느낌이 들어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라톤 10km밖에 뛰지 않았는데, 올해도 한 번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2달 동안 너무 좋아져서 제가 9월 24일 날 금산 마라톤 하프 코스에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진 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다리가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고, 이 정도면 제가 하프 코스는 정말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제가 10km는 뛸 수 있었지만 하프 코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졌겠다. 좋아졌다는 걸 내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기록에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완주가 목표예요. 하프 코스를 이제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하프 코스는 이제 제한이 있어요. 3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연습하면서 14km까지 뛰어봤는데 14km에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돌아올 거라고 봐집니다. 또 저희 큰아들한테도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 큰아들이 무릎이 이제 구부러진 상태로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6월 중순부터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저희 큰아들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음식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큰아들은 밥을 끊지는 않았어요. 밥은 먹습니다. 근데 밀가루 음식은 좀 많이 끊었어요. 그전보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구부러졌던 무릎이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쪽 무릎은 거의 펴졌다고 본인이 얘기하고요. 한쪽 무릎은 아직까지 안 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느낄 정도로 한쪽 무릎은 펴졌다고 해요. 이제 저희 큰아들이 그동안 제가 시켰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렸지만 그동안은 사실 나빠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나빠지지 않은 겁니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나빠진 건 아니에요. 나빠지진 않았지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6월 중순부터 고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으면서부터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이제 제 경험 얘기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거나 혹은 루게리,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 무도병 이런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먹는 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걸 바꾸시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병을 앓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걸었으니까. 근데 저보다 이제 굉장히 심한 병을 앓았던 분이 있습니다. 테리 왈스라고 하는 미국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테리 왈스라고 하는 이 미국 의사 선생님은 2000년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걷기가 힘들어지시면서 점점 걷는 게 힘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점점 심해져서 2007년도에는 무중력 의자라는 게 있나 봐요. 무중력 의자에서 누워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왜? 걷지도 못하고 팔에 힘도 없기 때문에 무중력 의자라는 게 그나마 누워있을 때 가장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게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기능의학이라는 걸 알게 돼요. 기능의학이 뭐냐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되고, 본인이 기능의학의 도움도 받고 본인 몸에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으로 시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1년 만에 이분이 드디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가족들하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펑펑 울게 됩니다.
감격해서 우는 거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내가 이제 이 병에서 이제 완치가 됐다라는 나름의 소신인 거죠.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 다발성 경화증 약을 먹었는데요. 이제 좋아지고 나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줄이고 끊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분이 쓰신 왈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샀고요. 이 책은 아직까지 한국말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제가 산 책은 이제 영문으로 된 책이에요. 영문으로 된 걸 사서 제가 구글 번역기하고 네이버 파파고에 이제 그걸 올려서 이제 번역을 해주도록, 그래 이제 네이버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기의 도움이다 보니까 오역 같은 것도 많고요.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았던 것 중에 되게 신기한 것이 데이트라는 거 있죠. 날짜, 우리 날짜 얘기할 때 데이트라는 게 먹는 음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먹는 음식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했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거 미국 대추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번역기는 그걸 날짜라고 번역을 하지 먹는 음식으로 번역을 해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오역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게 진짜 이제 희귀질환, 난치질환들은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테리 왈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제시한 그 식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증상이 약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초급 단계, 그다음에 중급 단계, 맨 위에가 이제 상급 단계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팔레오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식이요법인데, 뭐냐면 이제 구석기 시대, 농경사회 이전에, 농경사회는 우리가 이제 뭐 밀가루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했을 때고, 그 이전 이제 수렵하던 시절에 먹던 사람들의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단 초급, 중급으로 안 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썼던 이 치료법에는 육식 위주의 식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키토제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키토제닉, 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토제닉, 황제 다이어트, 뭐 카니보어 다이어트라고 해서 육식 위주로 하는 식단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육식 위주긴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채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야채를 좀 먹는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야채랑은 좀 달라요. 어쨌거나 이제 종합을 하자면, 이 의사 선생님이 2008년도에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고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에 가서 이분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사서 이제 보게 되면 그분이 식단에 대한 것들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식단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식단하고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체질 진단, 팔체질 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고요. 팔체질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목체질이면은 소고기 위주로, 토체질은 돼지고기 위주로, 수체질은 닭고기 위주로, 금체질은 생선 해물 위주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아직까지 저도 이제 치료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의사 선생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신은 없지만 나름대로 제 몸이 좋아진 걸 보면 나름대로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팔체질 진단을 받으시고 육식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살아온 인생 얘기를
너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